안녕하세요, 여러분. 유럽의 현지 축구장에서 몸담고 있는 이들 국제 무대에서 사나운 테이프 전사들은 A매치라고 불리는 국제 경기들로 인한 무거운 피로도와 직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피로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클리어하고 모자람 없는 건강 상태를 유지하였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들 선수들은 10시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어지는 항공통행과 이를 따르는 보디클럭의 영향인 시차 적응에 대한 도전에도 불구하고 큰 문제를 겪는 상황이 아니었음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김민재 선수, 바이에른 뮌헨 소속, 이강인 선수, 파리 생제르맹 소속, 황희찬 선수, 울버햄튼 소속 등 유럽으로 복귀한 이들 선수들이 각자의 팀 내에서 필수 인력으로 활약하면서 그들의 실력을 빛내는 모습을 보였다. 이들 중에서 주목이 돼야 하는 바이에른 뮌헨에서 활동하고 있는 필수적인 수비라인 선수로 자리 잡은 김민재 선수는 튀니지와 베트남과의 힘겨운 두 번의 매치를 모두 게임에 투입되어 실력을 발휘한 후에 독일로 돌아와 이재성 선수, 마인츠 소속과 함께 한국인 축구 선수 간의 경합이라 볼 수 있는 치열한 대결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이 기간 중에 김민재 선수는 바이에른 뮌헨을 대표하며 3대1의 득점 차로 승리하고 그 결과로 리그 개막 이후 무패 성적 6번의 승리와 2번의 무승부를 계속 유지했다. 김민재 선수는 바이에른 뮌헨에 임대된 이 시즌 동안 핵심 수비수로서 역할을 수행했다. 그에 따라 그는 이날 선발로 출전해 게임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90분간 끊임없는 활동을 통해 팀의 무패 행진에 중대한 역할을 수행했다. 한국에서 예선 경기를 겪은 김민재 선수는 피로감이 느껴질 수 있는 상황에서도 그의 축구 역량은 전혀 손상되지 않았음이 확인되었다. 이런 건강 상태 속에서 그가 많이 함께 출전하지 못했던 마티아스 데 리흐트 선수와 합을 맞춘 김민재 선수는 강력한 수비로 상대 선수에게 공간을 주지 않았다. 그런데 그보다 더 주목받아야 하는 점이 있다면 그의 패스 기술이었다. 그는 이날 경기 동안에 전체 102개의 패스를 성공적으로 해냈고 이에 따라 100%의 패스 성공률을 보이게 되었다. 이로 인해 김민재 선수는 2019년에 케빈 포그츠 선수 패스 165회 성공 이후로 분데스리가 리그에서 가장 많은 패스를 시도하여 100%의 성공률을 달성한 두 번째 선수로 기록되었다. 김민재 선수와 맞서게 된 이재성 선수는 과감하게 공을 밀어붙이는 플레이를 보인가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격 포인트를 많이 쌓지는 못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그는 전방에서 활력 넘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골대를 때리는 등 압박적인 공격을 여러 차례에 걸쳐 하였다. 파리 생제르맹에서 활동하는 이강인 선수는 약 2개월의 시간을 거쳐 그의 프랑스 리그 1 복귀전에서 90분의 풀타임 게임을 소화하며 팀이 3대0으로 대승하도록 이끌었다. 지난 8월에 툴루즈와의 경기에서 신체적 부상을 입은 이강인 선수는 그로 인해 상당한 시간 동안 축구 경기장에서 떠나야 했다. 그 후로 이강인 선수는 약 2개월 동안의 리그 경기에서 애써 준비하되 아직 복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아시안컵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이강인 선수는 한국에서 열린 2번의 A매치에 모두 선발로 출전해 3골을 기록하며 경기 페이스를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을 얻었다. 올 시즌 초반에 황희찬 선수는 울버햄튼의 주역으로 빛나며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였다. 본머스를 대상으로 한 경기에서는 승리골을 꿰차지는 못했지만 상대 선수의 퇴장을 유발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승리를 결정짓는 데 기여한 선수로 이름을 올렸다. 조기에 선발로 출전하여 공격적인 움직임으로 상대의 수비를 위협한 황희찬 선수는 후반 43분의 절묘한 전진 패스로 결승골을 도우는 등 그는 일관된 뛰어난 활약을 보였다. 독일 슈투트가르트 포젯에서 플레이하는 정우영 선수는 우니온 베를린과의 경기에서 후반 37분에 교체 플레이어로 투입되었고 단 6분 만에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복귀에 성공한 것을 보여주었다. 정우영 선수는 아시안 게임에서 8골로 최다 득점을 기록하며 팀의 승리를 이끌었다. 다음 뉴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이 공통된 이름 아래 많은 팀들이 모여 경쟁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대표적인 팀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그런 팀의 지휘자로서 그레이엄 포터 감독이 48세 팀의 맥을 이어가는 가능성과 더불어 그의 팀에 참여할 선수들에 대한 정보가 최근에 공공장소에서 팽배하게 되면서 큰 관심을 끌게 되었습니다.
이는 영국이라는 섬나라에서 이뤄지는 축구 시대라는 큰 사이클 내에서 봤을 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구단의 역사를 대표하는 중요한 순간 중 한 차례로 변화의 마무리 과정이 코앞으로 다가왔음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의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인물 중 하나로는 영국의 화학회사 이네오스에서 주요 시스템을 운영하는 짐 래클리프 회장의 이름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분께서는 자신의 재산 중 일부인 13억 파운드라는 엄청난 금액기는 대략 2조 1,300억 원에 달하는 액수이죠. 을 투자하여 기존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지배하고 있던 글레이저 가문으로부터 맨유의 지분 25%를 인수했습니다. 단순한 숫자로는 4분의 1이지만 그 의미는 무게감을 더하는데 이로써 래클리프 회장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일부 소유자로서의 위치를 확고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래클리프 회장이 그냥 주식을 사서 돌아보는 일반적인 주주가 아니라 팀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이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크게 관심을 끌 수 있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팀의 운영 방식에 현명하게 새로운 단계가 도래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는 현 상황에서 현 팀의 지도자인 에릭 텐 하흐 감독의 위치가 불확실하게 변화하면서 그의 지휘봉이 다른 손에 바뀔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영국 축구계에서 논란을 일으키는 미디어 더 선은 몇 일 전에 짐 래클리프 회장이 큰 바람을 일으키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주요 지분을 자신에게 가져오면 그는 신선한 이슈를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감독을 찾을 수 있을 것이고 그 중에는 포터 감독이 탑픽일 것이라는 견해를 내보냈습니다. 래클리프 회장의 영향력 너머에서 특히 주목해야 하는 사람은 바로 대표인 데이브 브레일스포드. 이분은 짐 래클리프의 오른팔이라는 역할을 담당하며 인수 전반을 총괄하고 이 과정에서 그는 포터 감독에 대한 호감을 보였으며 포터 감독을 선택하는 것에 앞장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포터 감독이 주목받는 것은 그의 전략적인 역량 때문인데 이는 바이튼에서 진행한 경기에서 특히 눈에 띕니다. 그의 리더십 아래 팀은 확실한 성장세를 보였고 2022년 9월에는 토마스 투헬 감독을 이은 후임으로 첼시의 지휘봉을 잡게 되면서 큰 기회를 얻었지만 첼시에서 포터 감독의 행보는 상당히 험난했습니다. 그의 첫 시즌에서 31경기 중 11경기를 잃어버렸고 이로 인해 구단에서는 속히 그를 출장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체는 포터 감독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이끌 수 있는 최고의 11인을 제시하였습니다. 안드레 오나나, 리산드로 마르티네즈, 라파엘 바란, 아론 완 비사카, 카세미루, 브루노 페르난데스, 마커스 레시포드, 라스무스 호일룬 등 이들 모두 현 맨유 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선수들입니다. 그리고 개편된 이 팀에는 화신된 멤버 역시 추가하였는데 그들이 바로 노니 마두에케, 첼시, 훌리오 엔시소, 페르비스 에스투피냔, 브라이튼이라는 3명의 선수입니다. 이들은 모든 경기에서 포터 감독의 지휘 아래에서 뛰어놓은 성과를 보였고 이는 포터 감독이 그가 이전에 지도했던 제자들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거둘 수 있음을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이제 공개된 라인업을 통해 그 중요한 의미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채널 구독, 좋아요 버튼 클릭, 알림 설정은 저희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